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판교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30대부터 50대 여성이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죠.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해야 해서 20대 중반부터 딱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회사 전체가 다 여직원이에요. 출근을 하는 개념보다는 거의 모임을 나간다는 느낌이 들 만큼 스스럼 없고 유쾌한 사내 분위기입니다. 대표님,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시간 때우기에는 딱 맞아요. 한 번은 회사 직원이 저에게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서 제게 사연 채널을 소개해 줬어요. 어찌나 재미있던지 소개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2개월이 넘도록 열심히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연이 업로드 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듣고 있어요. 요즘은 직원들과 함께 디자인하면서 사연 채널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패턴을 만들다 말고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제정신이 아니네. 저렇게 다들 사연에 공감하여 사연 속에 빠져 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사연도 막장이라면 밀리지 않는데 올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가진 막장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그건 바로 남편놈의 불륜과 배신이랄까요? 저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남편놈의 불륜과 배신 행각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말입니다. 신랑 신부 행진! 저는 1년 8개월 연애 후 결혼을 하였어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친구 같은 연애를 해왔죠. 결혼 생활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물론 결혼 초반에만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남편놈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딱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이놈의 약은 진짜 죽을 것 같다. 얼른 집에 가서 민영이 너랑 맥주 한 캔 하면서 놀고 싶다. 그러게. 우리 남편 오늘도 고생하네.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일하고 와. 골. 나 일 금방 하고 갈게. 족발 호출? 그럼 꿀이지. 저와 남편은 둘 다 맞벌이 부부였어요. 남편은 게임 개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맞벌이 생활을 했지만 두 사람 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음식 취향도 똑 닮아 있었고 취미도 같았죠. 그냥 다 좋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늘 회사 일을 버거워했어요. 당시만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이번 달은 내내 야근이야. 오늘도 팀장한테 깨짐. 아니 내가 무슨 게임 만드는 기계냐고. 결혼 후 남편은 늘 제 시간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늘 야근해 게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주 힘들어 보였죠. 그런 남편을 위해서 저도 제 일을 함에 불구하고 꼬박꼬박 제 손으로 밥을 지어서 먹였고 늘 반드시 다린 옷을 입혀 출근시키는 등 정말 열심히 그 사람을 내조했습니다. 민영아,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더 일하다가는 다 일찍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저의 응원과 내조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을 버거워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게임 개발 회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사로나 고발 프로에서 본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좀 쉬어. 우리 아직 젊잖아. 다른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기 몸이 제일 먼저야. 괜찮아. 고마워 민영아.
나 딱 한 달만 쉬고 금방 새로 일 찾을게. 정말 고마워. 당시만 해도 남편이라는 자식을 너무도 사랑했던 저는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 지지했습니다. 막말로 30대 초반이면 어떤 일을 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30대 초반이면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그깟 돈이 뭐라고 더 일했다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퇴사를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한 남편은 참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놀았냐고요? 아니요. 놀지 않았습니다. 어때? 내가 예전부터 계속 조사한 건데. 이대로만 하면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남편은 게임 개발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 앱을 개발하는 데 꿈이 있었고 퇴사함과 동시에 그 꿈에 날개를 달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데 앞섰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던 저는 덩달아 신이 나 그 사람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평생 월급을 받고 살아온 두 사람이라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지 미처 알지 못했어요. 돈 앞에서 남편은 좌절했죠. 생각보다 사업에 필요한 돈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어떻게든 사업을 키워나가려고 그 사람과 저는 정말 고군분투했어요. 저는 제 직장 일과 남편의 사업 추진까지 둘 다 병행하느라 한동안 이 병까지 달고 살았죠.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집에 식사를 하러 간 그날 남편 놈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주시는 술을 계속하여 받아 마시다 못해 자기가 직접 따라 먹기까지 한 후 술에 잔뜩 취해 저희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 차에 접어드는 사위 녀석이 당신들 앞에서 엉엉 울어대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우리 사이 왜 그러냐? 너희 남편 무슨 일 있냐?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질문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장서방, 아니 서준이 너 자꾸 이렇게 울기만 할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일이냐 물어도 이렇다 할 대답 없이 계속 우는 남편 놈이 답답했는지 저희 친정아버지는 일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라며 역정을 내셨어요. 남편 놈은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저희 친정아버지 손을 부여잡은 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던 일이라 저도 왜 그렇게까지 우는지 놀란 상태였어요. 그게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뭐? 아니 민영이 너도 알고 있었어? 그게 얼마 안 됐어. 아니 일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직 나이도 젊고. 사실 시댁이랑 저희 친정에 알리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남편 놈은 괜히 양가 어른들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금방 일을 다시 시작할 건데 뭐하러 말씀드리냐며 얘기하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은 저의 얘기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물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질문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네요. 친정 아버지가 그 얘기를 꺼내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술술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플 특징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블루오션인데 너무 자금이 부족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정말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영이한테도 더 당당하게 있고 싶고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민영이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가 정말 더더욱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생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저 이 일 너무 하고 싶어요.
들어보니 뭐 전망은 보이는구먼.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건데? 장인어른! 남편놈의 사업 구상을 듣고 난 친정아버지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여전히 두 분의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에 비해 시댁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놈이 자기 사업 자금에 관한 얘기를 시댁에는 하지 않았던 거고요. 정말 그런 돈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저희 친정아버지는 철저히 남편놈의 사업 아이템을 보고 그 돈을 내주셨어요. 내가 장서방 자네가 얘기한 사업 구상이 좋아서 주는 거야. 네, 저 정말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자네 성실한 거 몰라? 믿어볼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우리 말고 민영이랑 자네 위해서 말이야.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어떠한 지지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이셨기 때문이죠. 제가 봐도 남편놈 사업 아이템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저희 친정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낸 남편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훨훨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영이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고맙다, 아가. 아유, 우리가 사돈 어른들한테 면목이 없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 남편의 사업이 잘 돼가면서 어려웠던 시댁 형편도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 시부모님이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커지면서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더욱 커지셨죠. 남편 놈은 최악이었지만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남편 놈과 이혼할 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어른들은 내가 어디서 또 뵐 수 있을지 시부모님에 대한 정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시부모님 두 분 다 늘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어요. 얘 민영아, 이것 좀 먹어봐. 아주 잘 익었네.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지금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배부르기는. 민영이 너 마른 것 좀 봐. 장서준, 너 혹시 우리 며느리 속 썩이는 거야? 그랬다만 봐. 아주 그냥 내가 당장에 올라와서 너 가만 안 둬. 아이고, 누가 이 집 자식인지 모르겠네. 알았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며느리 절대 고생 안 시킬 테니까. 당신들 자식인 남편보다도 늘 저를 먼저로 생각해 주셨죠. 진심은 늘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기에 넉넉하지 않은 시댁의 상황이 더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이는 좋았습니다. 네 분이서 함께 등산도 다니실 만큼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업도 자리를 잡았겠다. 양가 어른들도 사이가 좋으시니 저는 누구보다도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TV에 나오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바람은 철저히 깨지기 시작했죠. 어디가? 오늘 쉬는 날 아니야?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등산 모임 있어. 그 회사를 잡아야 이번에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거든. 아니, 그럼 미리 말을 좀 해주지. 미안. 진짜 미안. 미안해, 자기야. 나 일찍 갔다 올게. 우리 다녀와서 자기 좋아하는 족발 먹자. 남편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성실히 자기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와의 시간을 보내던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사람은 집보다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생전하지도 않던
모임 활동까지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일 때문인데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겠어.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돈은 점점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남편 놈이 크다면 큰 사고를 쳤거든요. 그날은 시할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시할머님은 남편이 어릴 적부터 쭉 돌봐주셨대요. 그래서인지 할머님은 여러 손주가 있어도 특히 남편을 예뻐하셨죠. 저도 시할머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시할머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즈음 노안으로 돌아가셨죠. 잘 지내셨어요? 이거 꽃감인데 아주 맛이 좋아요. 드셔보세요,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이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시할머님과도 사이가 정말 좋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부모님 잃으셔서인지 인자하고 온화하신 시할머님을 참 좋아라 하셨어요. 어찌 보면 딸아이의 시댁 어른인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할머니께 어머니라고 칭하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딸 왔네. 이것 좀 먹어봐요. 내가 이번에 직접 짠 기름이야. 저희 시할머니도 친정 부모님을 딸, 아들이라 부르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남편 놈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들은 다 잘 지냈을 거예요. 어쨌든 시할머님은 양가 집안에서 존경받는 온화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아껴주셨던 분 기일에 남편 놈이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난 것이었죠. 그것도 제가 10통이 넘게 전화를 하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이미 제사를 다 지내고 난 후에 말입니다. 아니, 그게요. 제가 일이 있어서. 뭐?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잊을 게 따로 있지.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이라도 할머니한테 인사하면 되잖아요. 할머니, 손자 왔어요. 절 받으세요. 어머, 여보. 어이구, 이놈아. 내가 못 살아, 정말. 거래처랑 일, 그놈의 일 때문에 식사하고 왔다는데 밥 대신 술을 처먹은 것인지 인사불성이 된 그 자식은 절을 한답시고 수그리다 그만 그대로 나자빠져 제사상을 그대로 무너뜨렸어요. 할머님 사진은 제사 음식에 뒤덮였고 술잔이며 제기는 거실에 나뒹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정신 안 차려? 어디 부모 앞에서 말이야, 똑바로 못 써? 그러다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물세례를 퍼부으셨어요. 늘 인자하게 웃어주시던 시부의 모습이 아닌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로 남편 놈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지 않으셨죠. 누가 봐도 남편 놈은 물세례를 받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에이씨, 진짜 너무들 하네. 남들은 자식이 돈도 잘 벌고 하면 쩔쩔맨다는데 이놈의 집은 아주 사람을 괴차반 취급하지. 됐어요, 아버지. 나한테 이런 거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여보, 자기야. 술에 잔뜩 취했던 그 자식은 되려 자기가 버럭 화를 내고는 시댁을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최악의 기일을 보내고 난 뒤 남편놈은 한 달이 넘도록 시부모님 댁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죠. 시부모님은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라며 밀어내셨고요. 한 달이 넘도록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남편놈은 부모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나서도 그 자식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금붕어 새끼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금방 까먹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여전히 이곳저곳 모임에 나가고 일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6일은 술에 취해 들어왔죠. 그렇게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갈 때쯤 그 인간은 제게 또 한 번 수상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기야, 핸드폰 새로 샀어? 왜 2개야?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놈 서재를 치우다가 또 다른 핸드폰을 발견하고 말았죠. 샀다 살 것이라는 그 어떤 말을 듣지 못했던 상태였기에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놈은 제가 내민 핸드폰을 보더니 못 볼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뭐야? 비번까지 해놨네? 그거 업무용 핸드폰? 아니, 거기에 새로 개발되는 아이템 정보도 많이 있고 해서 내가 잠금해놨지. 뭐야, 너 의심하는 거야? 참네. 줘봐.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면 되지? 당연히 의심스럽죠. 여러분이라면 의심스럽지 않으셨겠어요? 남편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핸드폰을 갖고 있고 심지어 잠금까지 해두었다니 저는 너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풀어서 나 보여줘. 나는 의심스러운데? 저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당장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남편놈은 제 말에 스스럼 없이 비번을 풀어서 보여줬어요. 와, 나 진짜 서운하다 이민영. 나를 못 믿네. 서운하다 서운해. 어플 하나하나, 앨범 하나하나, 문자 카톡까지 싹 살펴보았지만 수상한 흔적은 없었어요. 죄다 업무와 관련된 카톡 문자만 있었죠. 거기다 남편놈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있으니 이 사람 정말로 나한테 찔리는 일 한 게 없구나 하며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제 뒤로 못돼 처먹은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1차 사건은 저의 착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야, 나 모임에서 너희 남편 봤다? 그 사건은 제가 동창회에 나간 그날부터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꾸준히 나가거든요. 동창 중 한 명이 자기가 나가는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 정말? 너도 라이언 회원이야? 너희 남편 나 못 알아보더라? 내가 너무 많이 고쳤나? 아무튼 너희 남편 거기서 엄청 열심히 해. 하긴 거기가 인맥이 좀 좋긴 하니까. 친구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수많은 모임 중 특히 골프 모임에 참 열심히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나가던 모임을 정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골프 모임은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도 참 꾸준히 나가더라고요. 자기야, 골프 재밌어? 재미는 무슨, 그냥 인맥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래? 나도 자기 따라서 같이 나갈까? 요즘 골프가 유행이라더라. 남편이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취미생활도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배워서 함께 다니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은 아직은 일 얘기를 더 많이 해서 당신 놈은 괜히 불편할 거라며 조금만 더 있다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저도 괜히 일망치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했었죠. 남편이 나가는 그 골프 모임이 제 동창생이 얘기한 그곳이었습니다. 어머, 야, 다음 주에 골프에서 부부 동반 모임 있거든? 그때 나와라. 나도 우리 남편 데리고 갈게. 우리 부부랑 같이 놀자. 친구는 제게 다음 주에 골프에서 하는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니 오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남편한테 들은 얘기는 없지만 얘기 듣고 나서 시간이랑 날짜 맞으면 가겠다며 그때 보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그날이 다가올 때쯤 갑자기 친정엄마가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셨거든요.
그렇게 골프 부부 동반 모임을 잇고 있던 남편 놈은 제게 갑자기 회사 야유회를 가야 한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유회? 언제 가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와. 남편이 말하는 회사 야유회 일은 제 친구가 얘기했던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던 그날 말이죠. 희한하게 직감적으로 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가야지. 아유, 마음이 불편하네. 장모님까지 다치시고 자기 혼자 고생하는데 나 갔다가 일찍 올게. 뻔뻔하게 남편 놈은 자기 혼자 놀러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제게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표정이 떠오를 때면 우라가 치미네요. 어쨌든 저는 찜찜한 마음이 들어 남편 놈 뒤를 캐보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은 역시나 현실이 되더군요.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다 미안하네. 저는 그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우리 남편이 혹시 수상해 보이거나 누군가와 함께 온다면 나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말입니다. 친구는 제게 사진을 여러 장 보내며 난감해했어요.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에는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에는 남편 놈이 그 여자를 자기 부인이라며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우리 와이프, 자기야 인사해. 내 친구들이자 우리 대단한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잘 부탁드려요. 이야, 최수 씨가 아주 미인이시네. 장 사장 부인한테 잘해야겠어. 누구 덕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식이 바람을 피워? 저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인데 한 번 뒤돌면 정말 가차없이 쳐내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먼저 배신한 건 그 사람이니 저도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었죠. 너 진짜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야, 고맙다 진이야. 미안한데 혹시 또 모임하는 날 있어? 우리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속 모른 척하고. 그게 다음 주 주말인데 오전 10시에. 고마워.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그날 보자. 저는 친구를 통해 그 다음에 있는 골프 모임, 그것도 부부 동반 모임 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복수의 날이었죠. 친구가 보내준 자료, 그리고 혹시나 몰라 다시 한번 뒤져본 남편놈의 업무용 핸드폰 블랙박스. 그 안에는 남편놈이 미처 지우지 못한 카톡 내용이며 자동차 안에서 그 상간녀와 하하호호 대화를 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저한테 업무용 핸드폰을 처음 들킨 그날 제게 당당히 보여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와, 우리 애기 말 안 들었으면 나 마누라한테 들킬 뻔. 그것 봐. 내가 그때 나랑 통화한 거랑 카톡 지우라고 했지? 오빠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역시 우리 애기가 최고다 최고. 사랑해 자기야. 그 자식은 상간녀라는 그 어린 기집의 말을 아주 잘 들었더라고요. 두 인간이 주고받은 톡이며 사진, 통화 내용은 그때그때 다 지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당당했던 거죠. 어디 이것도 피해갈 수 있나 보자 하고 저는 남편놈의 골프 모임 장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민혁이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네. 그러게 말이야. 여보, 우리가 아주 복덩이를 만났지? 아이고 그럼 우리 민영이는 복덩이가 아니라 아주 그냥 보물이야 보물. 바로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말이에요. 그 자식과 같은 모임에 있는 동창 친구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인간들이 이동하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뒤풀이 겸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참 좋은 데서도 밥을 먹더군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기 좋고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야외 식당이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어요. 하지만 남편놈에게 제가 받은 상처 그 이상으로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인간들이 있는 테이블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아이고 아가, 너 어디 아프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문에 네가 괜히 피곤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괜찮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시어머니 손길에 발걸음을 돌릴까 그냥 모른 척 묻어둘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죠. 장서준! 너 이 개만도 못한 놈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아이고, 장서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가게는 일순간에 침묵에 휩싸였고 시아버님의 시선을 따라간 그 끝에는 제 동창생이 보였고 그 테이블 어느 곳에 사진으로만 보던 그 젊은 여자와 제 남편놈이 보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딱 붙어앉아 손을 만지작거리고 볼을 어루만져주는 누가 봐도 부부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느새 그 인간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하셨죠. 너 이 개놈의 자식! 네가 사람 새끼야? 어? 네가 어떻게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저희 시아버지는 원래 유도를 하셨었던 터라 연세보다 체력도 좋으시고 힘도 세셨어요. 언제 잡아채신 것인지 가게에 장식돼 있던 나무토막을 휘어잡으신 채 남편놈을 향해 휘두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파요! 오빠! 치산 자식. 그 자식은 시아버지를 피해 자기와 바람난 그 여자애를 버려두고 홀라당 가게 밖으로 냅다 도망을 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자식을 쫓아 불이 나게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가셨죠.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가정 있는 남자를, 어? 아줌마 잘못했어.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남편놈의 상간녀인 그 여자아이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머리카락과 옷이 잔뜩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쯤 되니 정신이 들더군요. 남편놈은 이미 시아버지한테 반죽음 상태로 맞고 있었기에 저는 그 여자아이한테 다가가 뺨을 정확히 3번 후려갈겼습니다. 네가 먼저 만나자고 했니? 아니요. 얼마나 만났니? 3년이요. 아이고, 아니 민영아, 3년이면 너희 결혼하고, 아이고, 3년이라니. 남편놈은 저와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로는 자기가 남편놈이 일하던 게임 회사 사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 역시 숨이 가빠져 정말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저 자식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서 꼬셨니? 저 혼자 일하는데 오빠가 자주 둘러주고 말도 한두 마디 주고받다가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빠가 너무 좋아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럼 끝냈어야지. 그렇게 죄송한 계집애가, 그렇게 죄책감 있다는 계집애가 3년을 만나? 너 그게 죄책감이고 죄송한 거야?
너무 좋았답니다. 너무 좋아서 가정 있는 남자인 거 알면서도 만났대요.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영아. 그때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남편놈이 망나니 꼴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놈 옆에는 제 눈도 못 마주치며 당신이 죄인인 것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아버님이 왜 그러고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이런 곳까지 모셔오고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같은 두 분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아가, 울지 마. 너 이 자식이랑 이혼해라.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다. 시부모님은 제게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시다고 말입니다. 민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인제 와서 뭐가? 어떻게 3년이나? 차라리 나랑 결혼하지 말던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왜? 내가 잘못했어, 민영아. 내가 미친놈이야. 남편놈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정말 미친놈이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울며 불며 소리쳤어요. 그럴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말지 왜 나랑 결혼해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 여자애랑 밖에서 나돌고 나서 집에 와서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랑 손을 잡고 나를 안을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 자식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가 미친놈이다. 죽일 놈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날이었어요. 왜냐고요? 남편놈의 바람,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들을 모시고 온 못난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했던 시부모님이 당신들이 죄인이라며 제게 무릎까지 꿇으시고 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돈, 저희가 자식이 아니라 짐승을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오셨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셨어요. 당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서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셨던 두 분, 양가 어른들은 아무 말 없이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남편놈과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혼 판결을 받는 날보다도 이혼 과정이 더 힘들다더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함께 골랐던 집안 구석구석의 물건들,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사는 첫 집이라며 좋아했던 우리의 집, 사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재산으로 분류되어 누가 얼마를 가져가냐의 척도가 되었죠. 물론 당연히 제가 다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위자료까지 받았죠. 이혼의 귀책 사유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한테 있었으니 말이에요. 민영아, 내가 차라리 달마다 갚을게. 제발. 너 무슨 나한테 대출 받았어? 그리고 그거 내 돈 아니야. 우리 아빠가 너한테 대준 사업 자금인 거지. 야, 그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너한테 얘기하지 장인어른한테 얘기해? 제발 나 좀 봐줘.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누가 네 장인이야? 말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남편놈에게 주었던 저희 친정아버지의 사업자금. 그것도 이혼과 동시에 다 빼앗아 왔습니다. 남편놈은 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아니 하기는 했던 건지가 의심될 만큼 그 사업자금을 제게 주고 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러면서 제게 제발 봐달라,
자기가 차라리 달마다 얼마씩 갚겠다며 매달렸어요. 내가 이혼하는 마당에 네 사정을 왜 봐줘야 하는데? 설명해봐. 야, 민영아, 내가 그렇게 싫으면 우리 엄마 아빠 봐서라도, 어? 참, 너 진짜 최악이다. 하다 너희 부모님 얘기까지 해? 어머니 아버님 너 때문에 내 앞에서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셨어. 너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지도 않니? 뭐? 엄마 아빠 봐서라도 돈 가져가지 말라고? 그럼 네가 애초에 잘했어야지. 나 2번 말 안 해.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 야, 민영아.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 그 자식은 자기 때문에 무릎까지 꿇은 부모님을 제게 거론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없던 정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 자식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시부모님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그분들이라면 분명히 제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이 악물고 무시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마음이 돌아섰던 터라 어떠한 것도 그 자식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영아, 민영이 너는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꼭 사랑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잠시나마 우리 민영이를 엄마의 며느리로 딸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민영아,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네가 받은 상처를 어찌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가져오고 싶은데 너한테 그런 상처를 줘서 그리고 그런 상처를 준 게 내 아들이라 정말 미안하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 우리 번호는 지워라 아가. 고맙다 우리 민영이. 이혼 소송을 마치고 서울에서 판교로 이사를 오던 날, 저는 시어머니였던 그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 메시지를 받고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왜 당신들이 제게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셨던 건지, 뭐가 그렇게 내게 죄를 지으셨다고 하신 건지, 잘못은 당신들이 아닌 아들놈이 다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지금도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제 시부모님이었던 그분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를 합니다. 남편놈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분들이 제게 주신 사랑과 배려는 마음속에 남아있으니 말이죠. 이혼을 하고 판교로 오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고 지금의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을 둘 만큼 성장하여 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의 삶이 제가 겪은 그런 폭풍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